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넘버원 부동산 경매 전문 로펌 법무법인 열린의 대표 정충진 변호사입니다.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제가 그동안 이런저런 일로 많이 바빴습니다. 여러분들 제 방송을 기다려주시는 분들 참 많았을 텐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틈틈이 시간을 내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라도 최소한 한 번이라도 방송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약칭 행꿈사 카페의 카페지기도 하죠. 다 아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빴던 이유가 저희 법무법 열린에서 이 행꿈사 카페랑 연계를 해서 행복한 부자 컨설팅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가 웬만해서는 강의만 진행을 하고 컨설팅을 하질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 법무법인 열린의 도움을 받아서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의 집을 구입하고 싶다라는 의견들을 밝혀오셔가지고 저희가 수수료를 받고 경매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나와 있는 컨설팅 제도들은 웬만해서는 다 불법이죠. 왜 그러냐면 변호사나 법무사나 일정한 범위 내에서는 공인중개사만이 경매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는요. 그래서 저희가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을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컨설팅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너무 바빠서 방송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가다가는 너무 힘들겠구나 싶어가지고 일을 좀 많이 줄여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틈틈이 한번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께 알찬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저희 이제 그 행복한 부자라는 컨설팅이 일반 물건,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는 일반 물건에 입찰하는 행복한 부자라는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행복한 부자 스페셜이라고 해서 법적으로 좀 복잡한 특수 물건에 입찰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방송들은 이 행복한 부자 혹은 행복한 부자 스페셜, 행부 S 이렇게 약칭으로 표현을 하는데, 행부나 행부 S에서 받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공부가 될 만한 그런 물건들을 선별을 해가지고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오늘의 주제는 1,000만 원대로 경매 투자가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의 방송에서. 그래서 행부 1기에서 1,000만 원대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달여 만에 차익 3천만 원을 남긴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1,0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00만 원은 아니고요. 1,000만 원대, 2천만 원이 채 안 되는 금액인데 얼마든지 좀 구할 수 있죠. 신용대출을 받아도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3천만 원 이상은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용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전세로 사시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전세금 담보대출이겠죠. 그리고 내 집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가지고 3천만 원은 어렵지 않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 물건만 좋고 수익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가까운 지인한테 딱 한 달만 빌려달라라고 해서 그 마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1,000만 원, 이 소액을 가지고 한 달 만에 차익 3천만 원의 차익을 낸 그 비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행부 1기의 보거스님이라는 분이 낙찰을 받으신 겁니다. 물건은 이겁니다. 평택 1기의 2019 타경 2498 사건 번호도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오. 그래서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소재한 아파트이다. 여러분들 안성하면 지금 평택과 더불어서 오산과 더불어서 물량이 너무 많이 몰려 있었기 때문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 안성시 무슨 동도 아니고 공도읍 진사리랍니다. 이걸 보고 저런 촌구석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무슨 수익을 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다면 아직 부동산 공부가 더 필요하신 분들이겠고요. 잘 잡았다 라고 느끼신 분들은 고수 중에 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물건은 비록 익숙하지 않은 지명의 촌구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 이 지역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력한 호재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고 임대 수요가 늘어나고 있었다.
그래서 단기 투자, 1년 이내 단기 투자도 가능했던 물건이었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원했던, 경매를 한 번도 낙찰받아보지 못해서 한번 단타를 통해 가지고 경매 전 과정을 경험해 보고 싶다. 수익은 작아도 그렇게 그런 방법을 원했던 의뢰인에게 추천을 해드렸던 물건입니다. 그런데 낙찰받은 지 한 달도 안 돼서 잔금도 납부하기 전에 명도를 끝내버렸고요. 그러한 상태에서 곧바로 매물을 내놓아서, 이 낙찰가가 얼마인가요? 그때 1억 7천대 받았어요. 여기 있네요. 1억 7,490, 거의 1억 7,500에 받았죠. 그런 상태에서 2억 1천만 원에 한 달 조금 넘어가지고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실제로 들어간 돈은 대출을 90%를 받았기 때문에 거의 1천만 원대 후반이죠. 그렇죠? 그리고 단기 투자를 할 때, 1년 이내에 단타 매매를 할 때에는 항상 걸리는 게 있죠. 바로 44%의 세금입니다. 부가적인 세금까지 해가지고 44%의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물건은 10%대 아주 미미한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모든 것이 순수익이 되는 그런 물건이 됐던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했길래 그럴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변호사의 한 줄 조언, 첫 번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물건을 찾아서 경쟁 없이 알찬 수익을 내보자. 이게 그런 물건이었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우리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 가지고 저평가된 우량 물건이구나 라고 해서 별다른 경쟁 없이 알찬 수익을 낸 것이죠. 정 변호사의 한 줄 조언 두 번째, 효율적인 대출로 투하 자금을 최소화하자. 이 물건은 대출을 90% 받았다고 했죠. 지금 대출 규제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특히나 이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은 무주택자가 아니었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90%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 그래서 효율적인 대출로 투하 자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자.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정 변호사의 한 줄 조언 세 번째는 효율적인 투자 방법으로 세금을 최소화하자. 어떻게 단기 세금, 단타 매매에서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세금인 44%의 세금을 내지 않고 10%대의 미미한 세금을 낼 수 있었을까? 그런 부분들을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유료정보 사이트로 들어가서 물건을 볼 텐데요.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제가 힘을 내서 방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실까요? 바로 이게 이제 유료정보 사이트, 제가 보는 유료정보 사이트의 메인 화면인데요. 아까 그 화면 캡처한 화면만 보였다가 이제는 메인 화면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괜찮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니까 백이동 1204호 위성 지도로 한번 볼까요? 위치를요. 주변에 뭐 다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고, 역시 이제 촌이구나라는 느낌이 물씬 드는 그런 위치에 있는 아파트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이동이면 이거죠. 남동향의 1204호. 괜찮네요. 구조도로 봤을 때는 1204호. 라인도 괜찮죠. 끝라인이 아니고. 그리고 구조로 봤을 때에도 방 3개의 구조를 갖고 있고, 나름대로 괜찮습니다. 구조도 괜찮고요. 그런데 지역이 너무 외져 있구나, 이런 느낌은 지울 수가 없으시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래쪽으로 볼 게 아니라 위쪽으로 볼 것입니다. 여기 이 광대한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스타필드 안성이라고 돼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신세계와 안성시와 경기도가 연합해가지고 여기가 어디냐면 경부고속도로의 안성 IC 바로 인근이거든요. 입지도 굉장히 좋지요. 거기에 이 과거의 이 쌍용 자동차의 부지, 도서관 부지였죠. 이 부지를 스타필드 안성으로 개발하겠다. 굉장히 광대하죠. 그 계획이 발표가 됐고, 오랜 시간의 진통 끝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다 보니까 착공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한 2년 동안 공사를 할 동안에 인부들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완공이 되게 되면 직원들이 거주할 주택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바로 위쪽으로는 용이 택지개발지구, 이 시범지구인데요. 여기에 이제 많은 그 신축 아파트 입주를 해 있지만, 나름대로 이제 신축 아파트다 보니까 좀 비싸겠죠. 그런데 이 정도의 재정적인 능력이 안 되는 분들은 당연히 조금 저렴한 아파트들이 필요하겠죠. 그 저렴한 아파트들이 여기겠죠. 그래서 지금 인부들의 임대 수요들,
것들이 넘쳐나고 있다. 그래서 안성시가 전반적으로 맥을 못 추는 중에도 이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이 아파트 단지들은 상당히 그 매매가가 올라가고 임대수도 풍부하고 그런 허재가 있더라.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다 보니까 남들은 다 여기가 그 유망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겠죠. 적은 경쟁을 가지고 입찰을 해서 별로 지금 2, 30명씩 들어오는 게 보통인데 9명이 들어왔고 저희가 무난히 1등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협의했던 입찰가는 1억 6,800. 그렇게 되면 2등이 1억 6,700이니까 100만 원 차이였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설명을 드리니까 나름대로는 괜찮은 물건이구나 싶다 보니까 조금 더 공격적인 입찰을 하기를 원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게 쓰게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2등과의 격차는 중요하지가 않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천만 원의 차익을 냈으니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앞으로 입찰을 하실 때에도 물건의 가치에 대한 확신만 있다고 한다면 2등과의 격차 이런 것들은 중요시하지 마십시오. 초보들이나 하는 일들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2등과 격차가 낮다고 한다면 아직까지도 부동산 이 숨어있는 유망 지역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물건을 이렇게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 달이 채 가기 전에 잔금도 내기 전에 명도를 진행을 해서 물론 이제 명도는 저희들이 이제 조언을 물론 해드리긴 합니다만은 본인 스스로가 이제 직접 명도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사비도 충분히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어찌 보면은 이 낙찰 받으신 분께서 닉네임 보고스님이라는 분이신데 굉장히 평소에 이제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드럽게 일반인들은 명도하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게 뭔가 막 쫓아내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명도의 90%는 부드럽게 따뜻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경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두려움 떨쳐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의 품성대로 부드럽게 명도를 진행하셔가지고 잔금도 내기 전에 명도를 끝냈고요. 그런 상태에서 바로 사실은 제가 어차피 명도를 빨리 끝냈으니까 바로 팔지 마시고 앞으로 갖고 계시면 단타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만에 파는 거하고 2달, 석 달이 지나면서 좀씩 또 올라가는 거 그런 모양새를 보일 때 파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지켜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한 2억 정도 시세를 보셨는데 그래도 좀 조금 높여서 2억 천에 내놨는데 바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바람에 2달, 석 달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매매가 됐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중요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들어간 금액은 2천만 원이 채 안 됩니다. 1천만 원대 금액이 들어갔는데 대출을 받았을 때에 보통 경락자금 대출은 무주택자가 아닌 이상은 보통 이제 70%대 정도를 해주죠. 일반적으로는요. 그런데 보통 이제 저희가 80%대 이상을 받는 거 어떻게 받는 거 받았냐 하면 보통 경매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죠. 임대사업자나 매매사업자 같은 사업자 대출을 통해 가지고 80%대 이상, 85%, 90%도 낙찰을 받죠. 그 대출을 받죠. 그런데 90%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자 대출뿐만 아니라 하나의 더 요건이 필요하죠. 바로 방빼기 같은 것들, 소액 보증금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에 은행의 그 손해를 막기 위해서 방빼기를 하게 되는데 그 방빼기조차도 안 하게 되는 그래서 90% 대출 받기 위해서는 신탁 대출이라는 것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비록 내가 낙찰자이지만 소유 명의는 신탁회사의 명의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 소액 임차인을 드릴 때는 그 신탁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은행의 리스크가 줄어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빼기 없이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90% 대출을 해주는데 이게 전형적인 신탁 대출의 모습이죠. 그래서 신탁 대출을 통해 가지고 90% 이상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들어간 돈은 1,몇백만 원에 불과했다.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단기 세금 44%는 어떻게 무마를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매사업자를 내게 되면 일단 단기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그 차익에 따라서 양도 차익에 따라서 기본세율을 적용받게 되죠. 이 양도 차익이 3천만 원대다 보니까 3천만 원 이하이다 보니까 세율이 10%대였죠. 그렇죠? 거기다가 그 누진 공제에다가 그다음에 그 일반적으로 공제해주는 금액들 빼고 나니 세금이 굉장히 미미해지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이 하나의 물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대출 전략, 얼마나 효율적인 절세 전략이 포함되어 있는가. 게다가
저평가된 유망 지역을 볼 수 있는 그런 선구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작은 금액으로 얼마든지 누구나도 구할 수 있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도 이 우량한 아파트들을 매입을 해서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런 공부를 여러분들은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외에도 입찰가를 쓸 때에 2등과 격차 신경 쓰지 말고 소신껏 쓰자. 그래야만 낙찰 할인을 높일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이 하나의 물건에 정말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겠죠. 앞으로도 지금 저희가 이제 한 달에 한 20건 이상씩을 낙찰을 받다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받을 수 있냐고요? 제 별명이 정도령입니다. 2등하고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어쩔 때는 몇만 원 차이로 받기도 하고 어쩔 때는 2천 원 차이로 폐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저평가된 우량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달, 두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많게는 2, 3억 오른 아파트들도 있고요. 그 낙찰받은 물건 중에서요.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적게는 수천만 원이 오른 물건이 태반입니다. 부동산의 상승세를 진단할 수 있는 능력과 저평가된 유망 지역을 이 구별해낼 수 있는 선구안과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절세 전략, 대출 전략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종잣돈이 크지 않은 서민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알찬 수익 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마칠 텐데요. 첫 방송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또 조금 말도 더듬고 목도 좀 칼칼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앞으로 또 예전처럼 청아한 목소리, 청명한 목소리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네이버 카페 행복한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 카페지기 정충진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